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메디 대표 김재관. 안녕하세요. 김태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회사 테디메디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랑 김태 대표님은 둘 다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있으면서 저희가 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면 연구를 계속 해외에 오고 있었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풀리지 네. 않는 숙제를 늘 가지고 있다가 김재관 대표님을 만나면서 저희가 밥을 같이 많이 먹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또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접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하면 수면을 잘 하게 할 수 있는가 접근법, 새로운 접근법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보자. 이런 게 아마 또 출발점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말에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저희가 이제 1억 원의 투자를 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23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에 1억에 선정이 되었고요. 작년 10월 달에는 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원하는 그 팁스라는 그런 R&D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제 5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스타트업 컴퍼니들을 육성하고 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1억 원 정도의 지원금하고 광주에서 가장 멋진 건물 중에 하나인 20층짜리 빌딩의 20층 제일 꼭대기 제일 층이죠? 꼭대기 네. 층에 사무실을 배정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1월 둘째 주에는 저희가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가정박람회 CES에도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사실 좀 처음 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늘 가던 그런 학회 네. 그런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이었고요. 사실 한 가지 느낌은 뭐였냐면 너무 한국 기업이 많으니까 여기가 한국 엑스포, 코엑스 온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기업이 많아서 한국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 없겠네라고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어떤 우리가 컨택을 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이제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게 빨리 우리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 대한 그런 효능을 입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생명공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빛을 우리 생체에 보내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혹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요. 수면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수면 연구를 사람에서만 하는 수면 연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동물 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 뇌 안에서 어떤 생물학적인 그 원리에 의해서 잠이 드는지 그리고 잠이 못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잠을 잘 들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인의 30% 정도가 자기 수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서 굉장히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있었던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최근에 있었는데 정말 수면 문제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추세들이 또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80% 정도의 사람들은 내 수면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좀 바꿔야겠다. 이런 의견을 표출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이런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 산업적으로도 필요성이 아주 높은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수면이라는 게 정말 많은 질환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또 특별히 어떤 특정 어떤 질환이나 그런 것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밝혀진 게 있을까요? 수면 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신체 질환들은 사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중요한 질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환들이 이런 수면 부족에 의해서도 더 가속화되고 또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불면증에서 끝나서 잠만 못 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5시간 미만으로 자는 불면증이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수면이 다 완전히 줄어 있지는 않거든요. 불면증으로 느끼는데 실제로 5시간 이내로 잔다. 그러는 사람은 그냥 불면증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를 내과적인 질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신체와의 연관성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암 발생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뇌에서는 치매와 연관성도 상당히 많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각종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들,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의 장애를 겪는 경우에도 또 이런 수면 장애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원인과 결과를 어느 쪽이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밀접한 그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또 해외 출장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잠은 자긴 잤는데 여전히 좀 머리는 멍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제품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수면 관련해서 사실 많은 해결책이 이미 나와 있긴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면제 같은 약물도 있을 거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그 2가지의 디지털 치료제도 있고 혹은 뭐 또 다른 제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또 이렇게 큐라숨이라는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해결책들이 어떤 어려움점들이 있길래 저희가 이걸 개발을 했을까요? 수면제는 수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은 처방을 받아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재로서는 좋은 어떤 치료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수면제는 뇌신경의 활성을 낮춰주는 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뇌 안에는 잠을 깨게 하는 세포가 있고 실제로 잠을 들게 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잠을 자려면은 잠을 깨게 하는 세포는 조용해지고 그다음에 잠을 이루게 만드는 세포들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면제는 그거를 구별하지 않고 융단 폭격을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는 세포와 깨는 세포가 모두 다 잠잠해지기 때문에 아주 불면증이 심한 상태, 이 상태에서는 어찌 보면 응급처치처럼 약물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원래 평상시에 약 없이 잘 때랑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좀 멍하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약 효과가 좀 남아 있어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미 식약처 인증을 받은 수면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가 2가지가 있는데 그럼 디지털 치료제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디지털 치료제는 수면 의학자들이 그전부터 계속 개발해온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의사나 아니면 어떤 뭐 심리 전문가나 1대1로 만나서 그걸 교육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 어려운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가 디지털화돼서 조금 더 접근도가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는 환자분들이 그런 인지행동 치료에서 주어지는 어떤 이제 행동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 본인이 그걸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1대1로 만나서 막 열심히 끌고 올 때도 잘 안 되거든. 잘 어려운데, 이게 앱이나 이런 자동화된 형태로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수능도 이걸 얼마큼 잘 따라오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수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이것만으로는 디지털 치료제만으로는 완벽한 어떤 도움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뭔가 병합돼서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에서는 뭐 전기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에다가 직접 자극을 주는 그런 기기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기들도 또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자극을 주면은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죠. 과학은 실제로 실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직접 처음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 동물을 통해서 그런 자극법이나 이런 게 정말로 수면을 좋게 해주는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에 잘 부합하는 그런 제품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논문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뇌과학을 하고 그중에서도 수면 뇌과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과학으로 서포트되는 과학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훨씬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을 좀 메우는 제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가 테디메디를 시작하는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1월 둘째 주에 CES에 참여해서 그때 IR을 또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김태 대표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이제 그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자, repeat after me 하면서 아데노신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아데노신이 도대체 뭔가요? 우리 뇌 안에 천연 물질로 수면에 들게 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의 이름이 아데노신입니다. 근데 아데노신은 온 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단위라고 볼 수 있는 ATP라는 게 있는데요. 그 ATP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점점점 쌓이면 그 아데노신이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잠자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잠을 잘 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데노신에 의해서 졸음이 유발된다라는 것들이 좀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수면 연구를 하던 시절에 연구실이 이 아데노신의 수면 유발 물질이라는 걸 처음으로 밝힌 연구실이었어요. 이 아데노신이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왜 이걸 가지고서 수면을 잘 하게 하는 방법들은 개발되지 않고 있을까?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열심히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죠. 저는 또 이제 근적외선이라는 빛을 이용해서 사실 생체의 신호를 얻는 것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근적외선의 빛을 보내게 되면 이 빛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사실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정도는 충분히 뚫고 들어가고 이 두꺼운 우리 두개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개골 뼈를 뚫고도 그 빛이 뇌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몸에서 그런 이제 혈류 신호라든가 그런 걸 측정도 하고 또 뇌에서도 데이터를 얻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제 그 근적외선의 빛을 우리가 몸에 보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ATP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데노신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있는 그 물질이 많이 증가된다는 것이 여러 이제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다가 우리 김 대표님께서 그러면 근적외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ATP를 증가시키면 바로 그 아데노신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A가 아데노신으로 전환돼서 수면 압력을 높여준다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네, 이 두 가지가 만난 사례들은 그렇게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검색해보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연구 결과가. 저희 분야에서는 이런 빛을 이용해서 ATP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또 수면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태혜 대표님께서는 반대로 아데노신이 수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게 또 빛과 연결이 있다는 거는 없었는데 또 어쩌다 보니 저희가 그게 접점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우려 운명이었어. 제품 이름을 큐라솜이라고 지었습니다. 큐라. 그 다음에 이제 인삼니아에서 쌈을 따와서 큐라솜이라고 지었고, 저희가 불면증을 치료하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큐라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저희 첫 제품 이름을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내가 얼마큼 졸리냐, 수면 욕구가 얼마큼 있느냐가 결국은 이제 아데노신의 양하고 비례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저녁 때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언제 이 큐라썸을 쓰면 제일 좋은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제일 아래고 여기가 제일 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한중간 때 큐라썸을 쓰면은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그거 올라간다고 우리가 졸려서 잠이 들고 이러지는
그렇죠. 수면을 유발하는 데까지 효과가 되려면 거의 정점에 다다른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데 그 정점에 도달하는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개인화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큰 숙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서의 어떤 개념들,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수면에 대한 행동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또 코치도 해줄 뿐만 아니라 언제 수면을 하는 게 제일 좋은지를 계산을 해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델링을 해서 찾아낸 다음에 그 시간이 되기 1시간 전에 지금 큐라솜을 써라라는 그런 얼러트가 핸드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할 거 없이 핸드폰에서 지시하는 거를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그게 지금 저희가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임상 실험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쥐 뇌에다가 이렇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전극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빛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광 캐뉼러를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3시간 동안 빛을 준 그룹하고 빛을 안 준 그룹하고 뇌파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봤는데요.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실제로 수면의 양이 증가를 했고요. 수면의 질도 좋아지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말 왜 그런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데노신이 정말 증가해서 그런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뇌 안에다가 실제로 측정하는 장비를 넣어서 거기에서 뇌 그 안에 화학 물질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데노신이 실제로 증가하는 거가 직접 확인이 되어서 저희의 가설이 맞구나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이제 임상에도 적용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자원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이마에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고요. 거기에서 근조개선을 통해서 수면 압력을 증가시켜서 이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면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도 같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캐디메디에서 큐라솜 수면 장애 개선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데요. 수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이라는 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쉽게 우리가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수면 리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그거를 사용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해결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해결책에 해당되는 게 큐라솜으로 실제 수면 압력을, 아데노신이 결국은 이제 수면 압력, 얼마큼 졸린가를 대변하는 그 화학 물질이 되겠는데, 그거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수면을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어떤 약물 치료나 그런 좀 심각한 그런 불면 장애까지 가지 않고 이런 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